대한민국의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 왜?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몇 차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5차죠. 5차. 그러니까 4차까지 끝나고 5차. 지금 국토종합계획이, 이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그 상위 계획이에요. 상위. 그러니까 상위. 이게 상중하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요거에 맞춰서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다른 계획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권 계획도,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관련된 계획도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비수도권 아닌 비수도권에서의 어떤 그런 부동산의 방향도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 계획이 이 투자를 이렇게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국토종합 계획. 근데 이제 국토종합 계획이 지금 이제 5차에 들어가 있다는 5차가 완전 이제 20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20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2년 후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이 국토종합 계획은 이제 이게 이제 1차에서 이제 이게 변화를 했다는 거죠. 이 국토종합계획이 이렇게 보면 1차에서 3차까지, 그 다음에 4차, 5차 이렇게 거치면서 이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이나 어떤 방향이 변화를 했다는 거죠. 변화를. 똑같이 간 게 아니라 변화를 갔는데, 그래서 1차에서 3차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1차에서 3차까지는 국토를 주로 확장하는 쪽으로 있어요. 확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종합계획을. 음? 확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1차에서 3차까지는 계획을, 이제 국토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세울 때 주로 국토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수도권도 서울도, 예를 들어 서울이 처음에 서울이 이만했다면 이게 자꾸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자꾸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했던 도시가 이게 주변으로 자꾸 이게 확장돼 간 거죠. 이렇게 확장돼 간 거죠. 이제 주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1차에서 3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시기에는 이렇게 해서 서울이면은 서울 근처에 이런 데 막 논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밭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예? 어떤 막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사 짓고 있다 보면 이게 도시가 자꾸 확장돼 가니까 이게 뭐 수용되든지 어떤 뭐 계획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응? 또 이게 또 확장돼 가니까 또 여기에서 농사 짓고 있던 분들이 그 논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런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확장이 되면서 그냥 앉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어떤 토지를 사놓고, 그래서 뭐 10년, 20년 가지고 있다 보면 몇 배 올랐더라.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이런 시기였다는 얘기, 이런 시기. 그러니까 국토가 자꾸 확장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아무튼 이렇게 국토가 이렇게 확장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었고, 그런데 이게 1차에서 3차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확장이 될 만큼 다 됐다는 얘기예요. 1차에서 3차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확장이 될 만큼 다 확장이 됐다. 그러니까 확장이 다 됐고 이제 더 이상은 확장이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을 더 이제 밖으로 확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확장돼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관리나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갔다. 이것을 더 확장시키지 않고 관리나 정비하는 쪽으로.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더 확장할 필요가 없었다. 확장할 필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에서 4차까지 이렇게 계획이 오는 동안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를 했었다는 얘기. 인구가 늘고 있었다. 1차,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이 1차부터 4차까지 올 때까지는 인구가 느는 시기였다. 느는 시기.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확장을 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5차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5차 계획 이때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5차 계획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감소. 인구가 감소한다. 응? 자,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의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우던가 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어떤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5차 계획부터는 이제 뭐냐, 거꾸로 국토를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확장돼 있던 것을 좁힌다. 아까는 밖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갔다면 이제는 이렇게 확장됐던 것을 안으로 좁혀 들어온다. 안으로 좁혀 들어온다. 오히려 안으로 좁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5차 계획에서는 거꾸로 수축을 하고 응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이해 가신다. 지금. 그래서 5차 국토종합계획의 어떤 뭐 특징, 전망, 뭐 방향,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보시면 이게 이 국토종합계획이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방향을.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방향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중요해요?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자기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응? 그 미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 아무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준비된 대통령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대통령이 뭐 되는 사람이 막 그 장관들이 알아야 되는 막 그 각 부서 뭐 건설교통부, 농림부 막 그죠? 부처만 해도 막 얼마나 많아요. 어? 그 내용들을 대통령 되는 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대통령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죠. 본인이. 그래서 남북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 그 외교에서 우리가 해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 아니면 미국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해주는 게 이 국토종합계획이지, 국토종합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해 주려고는 이 방향성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면 이 방향성이 왜 달라지느냐, 지금 아까 1차에서 4차까지 하고 그 5차부터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1차, 4차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차 시기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때에 그때의 국토 종합의 계획을 세울 때 방향성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에 국토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대한민국 전체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방향성이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5차부터는 이제 20년간 어떤 국토 제도가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또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게 아까 얘기한 5차, 5차 국토 종합 계획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부동산을 투자하려고는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 5차 계획은 20년짜리 계획이에요. 20년짜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20년 동안의 계획인데, 여기에 20년 중에 이제 대통령 임기는 저 5년으로 돼 있잖아요. 5년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걸쳐 있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기 문재인 정부가 걸쳐져 있었고, 이제 윤석열이 여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면 또 하나가 걸쳐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하나 걸쳐질 거고, 이렇게 한 4개 정도 정부가 걸치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렇게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이 5차 국토 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놓은 이 방향성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자, 그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어떤 국토 종합 계획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서 본인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든 아니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이런 국토 종합 계획에 맞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5차 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감소한다. 그 인구 감소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자, 그래서, 이 5차 요 국토종합계획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윤석열 정부로도 그를 이어지고 그 다음 정부로도 이어지고 그 다음 정부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게 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방향성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성.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거기에 맞게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쭉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국토 종합 계획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2년 이게 5차죠, 5차. 그러니까 2022년부터 부동산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국토 종합계획이 다 바뀐다. 그래서 국토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꼭대기, 아까 제가 했죠.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이게 국토 종합계획이다. 국토 종합계획. 5차 국토 종합계획이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 5차 국토 종합계획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도권이면 어디예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수도권이 중요한데 이 수도권에 대한 이 계획도 결국은 이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에 맞춰서 세워진다는 거죠.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에 맞춰서.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21년부터 2040년도까지다. 2021년부터. 그러니까 20년 동안이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 방향대로 간다는 얘기죠. 20년 동안 앞으로 이 방향대로. 이 방향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을 보면서 지금 개인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 갈 건지 그 관리 방향을 이 국토종합계획에 맞게 이렇게 잡으셔야 그래야 저 흐름에 맞게 가면서 본인들이 투자든 아니든 아무튼 이 방향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국도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 수도권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세워진 게 뭐냐면 이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게 교통망. 그래서 교통망에 대한 계획도 역시 2020년에서 2040년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도권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대도시죠, 대도시. 이게 대도시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광역시가 되겠죠, 광역시. 그냥 도시가 아니고 대도시. 이 대도시. 이게 대도시는 이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죠. 광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대전 광역시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뭐그 대구 광역시라든지 뭐 부산 광역시라든지 뭐 이런 뭐 광주라든지 이런 광역시. 그래서 대도시의 어떤 이제 교통위원회가 있고 이거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도로를 이 교통 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어떻게 정비해 갈 건지 이 계획을 몇 년짜리 계획을 세우냐면은 이게 다 20년짜리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 20년짜리 계획을 20년짜리 1, 2년짜리 계획이 아니고 20년짜리 그러니까 앞에 그 1차에서 그 4차까지는 이 국토종합계획 기간이 10년짜리였어. 10년 이렇게 됐었는데 요게 5차인 경우에 5차부터가 지금 이게 이제 20년짜리가 지금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주로 하면서 정비를 해가던 그런 어떤 계획에서 이제는 인구가 앞으로 이제 줄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줄고 있고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이제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토를 어떻게 계획을 해갈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지금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세워졌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이때 이미 나온 거고 지금은 이제 벌써 이 5차 계획이 나온 후에 지금 2년이 지금 지난 상태죠. 보면은 그래서 국가의 교통망 계획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때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이 있었고, 또 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획이 있었고, 근데 이때 계획이 있었고, 교통 계획이죠, 교통. 이게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 여기 10년짜리 계획이 있었고, 10년짜리 계획이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5차 계획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2020년도부터 5차 계획하에 새로운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뭐 철도망도 있고 도로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대선 정책주 하면서 이 도로에 뭐 도로 지하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저희가 종목도 들고 있는데 이 철도 저희가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도 몇 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철도 관련된 종목은 저희가 이제 그 남북 경협을 염두에 두고도 이렇게 이제 종목을 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런 거 지금 이런 이 철도와 관련된 이런 계획들 앞으로 요런 것들이 앞으로 20년짜리 계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남북 경협만 생각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앞으로 철도 관련된 많은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종목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남북 경협으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 몇 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재명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은 이제 아무튼 민주당 쪽에서 됐을 때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쪽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만 저희는 뭐 그것만 보고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통망과 관련해서도 5차 계획과 관련해서 20년도부터 20년짜리 계획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 20년. 그 전에는 이게 10년짜리로 진행했었는데, 5차 계획부터는 20년짜리, 20년짜리, 20년짜리. 이게 20년짜리입니다, 20년짜리. 5차 계획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이게 정치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이 이게 거의 이게 거의 계획에서는 거의 대통령급이다 아니 대통령급.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그 꼭대기에서 가장 탑에서 그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방향에 맞춰서 이제 각부의 이제 그 장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그쪽에 이제 분야에 맞게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윤석열 이제 요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겠죠. 지금 현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뭐 그죠?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그 많은 장관들 있잖아요. 그런 장관들이 다 그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행정부서가 돌아가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국토종합계획도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5차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5차 계획 동안에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토종합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세워져야 되고 이미 거기 방향에 맞춰서 2년 전부터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부터 해서 지방까지 해서 지금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향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전혀 다른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개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 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 때문에 부동산 투자 때문에 이 방향성을 알고서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이제 1차에서 5차까지를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우리 그죠? 헌법. 그냥 법이 아니고 헌법. 헌법에서 있는 어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최상위,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가장 탑에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앞으로 20년 동안의 어떤 국토의 어떤 방향은
이것이 가장 탑에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해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오늘 이 국토종합계획 이것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국토종합계획이 왜 중요한지. 근데 이게 개인들이 이걸 아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부동산을 찾으시려면 자꾸 중개업소 가서 찾으시는데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부동산은. 본인들이 이런 국토종합계획을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좋은 부동산을 찾으려면 결국은 시대 흐름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야죠. 시대 흐름에 맞는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 건데, 시대 흐름에 맞는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국토종합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죠. 국토종합계획 속에 위치가 있다. 국토종합계획 속에 위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부터 1차, 2차, 3차, 4차 동안에도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투자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어요? 응? 그때도 그냥 어디 땅이 좋냐, 어디 아파트가 좋냐 이렇게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을 알고 했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요? 알고서 했다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1차는 72년도부터 81년도까지 10년이죠, 10년. 그러니까 10년.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여기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10년. 여기도 10년이죠, 10년. 3차는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여기 10년. 10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차, 2차, 3차까지는 확장을 하는 계획이었다는 확장. 1차, 2차까지는 국토 개발을 하는데 주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확장 쪽에 방향을 두고, 왜? 이때는 인구가 증가를 할 때고 그 확장을 시켜야만 되는 때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도로도 막 늘어나고 고속도로도 늘어나고 고속도로도 막 생기고 일반 도로도 생기고, 그죠? 고속도로도 확장되고 도로도 확장되고 그 대학교도 막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모든 게 막 늘어날 때였다니. 모든 게 그 확장을 주로 할 때가 1차 3차까지고, 그 1차 3차까지 이때까지 확장할 만큼 거의 다 확장이 끝났다는 얘기. 1차 3차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은 부동산을 사놓고 이렇게 10년, 20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몇 배 올랐더라. 그런 것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이 언제예요? 그때가 IMF 왔을 때죠. IMF. IMF가 97년도에 왔으니까. IMF가 97년도에 왔잖아요. 97년도, 97년도, 98년도. 그때 왔잖아요. 그래서 IMF 직전까지 보면 96년도, 95년도 IMF 직전까지만 해도 그때 부동산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부동산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부동산이 엄청 좋았거든요. IMF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1차, 3차까지는 이렇게 확장이 될 만큼 다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뭘 했냐? 그다음에는 이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죠? 2000년부터 20년도. 이게 20년짜리죠. 20년째. 이때부터 20년짜리가 된 거죠. 응? 여기는 10년, 10년, 10년 해서 이게 30년 계획을 이렇게 간 거고, 그렇죠. 60년도부터 70년도부터 해서 10년짜리, 10년짜리, 10년짜리 해서 세 번 해서 30년짜리 계획. 30년짜리 계획이 확장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4차에 갔을 때는 더 이상 확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국토를. 확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확장된 것을 관리만 하는, 그래서 보전을 하는 쪽으로 맞췄다.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5차가 지금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근데 이때는 이제
축소를 주로 한다. 축소. 왜 축소를 하냐? 인구가 감소를 한다네. 인구가 감소를 한다. 인구가 감소를 한다. 인구.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이제 40, 아니, 50년 정도, 지금 50년, 70년도, 197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0년짜리 계획이 지금 지나갔고, 30년짜리하고 20년짜리하고 이렇게 50년짜리가 지나갔는데, 이제 흐름을 보면 확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2020년도부터 앞으로 2040년도까지 그때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축소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왜 축소를 하냐? 인구가 감소를 한다네. 인구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이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인구가 감소된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를 여러 가지 변화.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인구 감소하는 문제, 인구 감소하는 문제. 이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가 달라지고 20년 후가 달라지고 30년 후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하고 10년 후, 20년 후에 갔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할 거에 대비해서 이미 국토와 관련된 계획을 인구가 감소하는 쪽에 맞춰서 그쪽에 맞춰서 방향을 잡고서 지금 국토에 관련 모든 계획을 인구가 감소하는 쪽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쪽이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는 쪽으로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국토에 대한 계획을 다 지금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맨 위에 탑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자,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왔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사업적으로 좀 이게 좀 어려우면 이제 사업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음식점이 잘 됐어요. 이게 잘 되면 자기 혼자만 잘해도 돈을 버는데, 아니, 나 혼자만 할게 아니라 이게 분점을 내면 될 거 아니냐, 분점을. 그러면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식점이 내가 해보니까 내가 어떤 음식점을 차려서 했는데 이게 잘 돼요. 근데 혼자 할 게 아니라 이게 분점을 내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점을 내서 내가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는 뭐 우리 자기 자녀한테 허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기 뭐 동생 보고 허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친구한테 허라든지 이렇게 이제 분점을 계속 늘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점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이게 확장이죠. 확장. 분점을 계속 늘려가는 게 이게 확장이에요. 확장. 그것은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할 때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 3차까지 어떤 그런 어떤 국토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인구도 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이 어떤 고성장을 하는 시기였다니 고성장. 그래서 성장률을 따지면 뭐 10%, 15%막 이런 고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 인구도 늘면서 성장이 이렇게 높게 성장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인구도 늘고 성장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면서 근데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이런 시기에는 국토 계획이 다 이렇게 이제 확장하는 쪽으로 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분점을 계속 늘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끝없이 늘려갈 수는 없다. 이게 이 분점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찰만큼 다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 보시면 프랜차이즈라는 거 보시면 뭐 커피 예를 들어서 커피 요즘에 커피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이 커피 프랜차이즈를 어디서 딱 해가지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내면 전국에 걸쳐서 막 무한정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내다 보면 한계 차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사가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내가 맥시멈을 쓰는 게 그래서 500개다. 그럼 500개 하고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딱 그 놔두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결국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경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내는 거죠. 옆에 가서. 그렇죠. 같은 프랜차이즈를 낼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가 어느 위치가 좋은지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옆에다 갖다 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과다 경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분점을 낸다고 해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점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정비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난개발이 생겼다. 난개발. 환경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개발을 여기저기 막 그냥 무작게 했다는 얘기죠.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그냥 가리지 않고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난개발이죠, 난개발. 그냥 개발을 해서도 안 되는 곳은 남겨두고 그런 데는 이렇게 그냥 유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확장을 시켜서 아무튼 그 뭔가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판단이 되면 무조건 뭐 확장,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생길 수 있겠다 하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좀 환경 문제가 생기더라, 환경 문제가. 환경 문제. 자, 이렇게 환경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된다는 얘기, 위기가. 이런 것들이 위기가 돼서 거꾸로 이제 본점도 위험해진다. 본점도 거꾸로. 응? 지점도 위험할 뿐 아니라 본점도 위험해진다. 본점도. 그게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막 난개발하고 환경 문제가 생기고 요즘 같은 경우도 막 난개발의 환경 문제에다 지금 이제 기후 문제까지 생기잖아요. 기후 문제까지 지금은. 응?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것도 다 이게 코로나 같은 것도 따져보면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온 것이죠. 이게 음?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코로나가 온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5차 계획부터는 과거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정책을 5차 계획부터 도입을 해야 되고 이미 그렇게 이제 예, 파악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미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2년 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오늘 올해가 이제 2022년도니까 이미 지금 수도권부터 해서 지방을 거쳐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미.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국토종합계획을 맨 꼭대기에다 놓고 거기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근데 그 방향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20년짜리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국토종합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가장 이제 아까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지금 컨셉을 잡은 게 뭐냐면 국토를 이제는 집중적으로 어디만 개발하고 어디는 그냥 개발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좀 균형 있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균형 있게. 이게 5차 계획 속에 있는 얘기지. 5차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를 균형 있게 계획을 해야 된다. 계획을 균형 있게. 균형 있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1차 개발이나 1차 계획이나 2차 계획 이럴 때는 주로 이렇게 막 영남권 중심으로 했다든지 뭐 아니면 바닷가 중심으로 했다든지 특히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균형 있게.
그래서 이쪽은 이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그 다음에 동남권, 여기 뭐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원권, 이렇게. 그래서 벨트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국토를 쭉 균형 있게 개발을,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토를 우리가 이제 막 지도 들고 다니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이제 개인들이 다 지금 스마트폰 하나씩을 다 사용하니까 이 국토에 대한 계획을 다 스마트폰 속에 다 집어넣어 놓자. 스마트폰 속에 다 집어넣자. 스마트폰 속에 다 집어넣자. 이 계획을 다 스마트폰 속에 다 집어넣자. 그 다음에 국토를 이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1차부터 4차까지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5차부터는 완전히 4차까지 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과 스마트와 혁신 이렇게 맞춰서 국토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 때문에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그 인구 감소에 맞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인구 감소에 맞춰서 이게 나오는 지금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쪽을 쫓아서 이렇게 일본이나 북미 남부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 쪽 이렇게 중국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가 통일은 안 됐지만 이렇게 그 남북 나중에 통일됐을 때에 이 남북 어떤 교류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통일이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통일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뭘 해야 된다. 이게 남북 교류도 염두에 두고서 균형 있게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5차 계획은 이제 균형, 스마트, 혁신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인구 감소가 된다는 걸 이제 방향을 두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것은 예전에는 막 그 서울 이렇게 막 책상에 막 이것저것 막 있던 것이 이게 컴퓨터 하나로 딱 압축이 됐듯이 지금은 이 국토종합계획 자체를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 그 앱으로 앱 하나로 딱 넣어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을 해서 딱 찾으면 거기에 딱 나오는 그러니까 5차 계획과 관련된 모든 이런 변화들이 이 스마트폰 속으로 싹 들어갈 수 있게 그 개인들 중에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없으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 계획을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혁신 기술에 맞춰서 집어 넣어놓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1차부터 해서 3차, 4차죠. 1차부터 4차까지고 여기가 이제 5차 계획인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이제 이거 확장을 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5차는 수축을 넣는다. 거꾸로 수축을 한다. 아까 그랬죠. 확장은 아까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이 처음에 이만했다면 서울이 자꾸 팽창을 했다는 거죠. 서울권이 이렇게 자꾸 팽창을 해갔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던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수축을 해가야 된다. 수축을 이렇게 자꾸 수축을 해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다?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 그래서 확장하는 시기에는 이제 도시 계획이 주로 외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가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수축에서는 주로 도시 내부 쪽으로, 도시의 중심 쪽으로 자꾸 이제 집중이 된다니, 도시의 중심 쪽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이 주택 문제잖아요. 주택 문제. 주택 문제인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주택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 서울에 가서 직장 잡으면 뭐 자기 아파트 한 채 살려면 보통 막뭐 10억, 15억, 20억 이렇게 가는데 일반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런 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응?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응? 빠른 시간 안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의 주택 문제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법을 다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서울의 이 주택 문제를 놓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당 쪽 같은 경우에 이 주택 문제에 서울 특히 서울의 해결책을 거기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수요 공급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과 이제 여당이 됐죠. 이게 앞으로 여당이 될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이 서울에 특히 서울의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공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국민의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공급을 통해서 서울 쪽에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오는 얘기가 지금 서울이 어떤 그 아파트든 이 건물이든 짓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35층으로 이게 제한이 돼 있는 것을 이걸 풀자. 이걸 풀어서 분단이 뭐예요? 100층짜리도 짓고 200층짜리도 짓자.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도 지금 다 5차 계획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오세훈이 혼자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5차 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5차 계획 속에서 이게. 그러면 서울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서울도 이렇게 강남을 비롯해서 중심이 있고 서울 변두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서울 이렇게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가 있고 변두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변두리가 같은 서울이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35층 이걸 풀고 이렇게 100층이나 200층짜리 이것은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반 빌딩도 이렇게 진다는 게 빌딩도 이렇게 짓게 하자는 거예요. 일반 빌딩도.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강남에 지금 땅이 없어서 못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지금 재개발 이렇게 지금 묶여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게 이제 층수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게 안 됐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서울 센터 쪽에 이게 막 그 100층짜리, 200층짜리 막 이런 게 이제 들어선다고 하면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같은 서울도 이게 변두리 했던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오지 않겠어요? 중심으로 이렇게 어차피 인구도 주는데 이렇게 막 100층짜리, 200층짜리 건물이 응? 서울의 중심에 생기게 되면 그리고 그 가격도 이제 적정 가격으로 이게 좀 수요 공급에 서 적정 가격으로 가격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해놓으면 가격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좀 해놓으면 결국 이 중심으로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이 국토종합계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오세훈이 혼자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간다. 5번 적으세요. 5번.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가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세훈 그쪽 시장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뭐 그런 기발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음? 5차 국토종합계획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외곽 시대에서 이제 이게 도시 외곽으로 확장이 되던 거에서 자꾸 이제 외곽 시대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자꾸 외곽으로 이렇게 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내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반대가 이제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간다. 내부로 자꾸 내부로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5차 계획 속에서는 반대가 된다. 반대가 그 흐름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차까지 오던 흐름하고 5차의 흐름에서는 5차 계획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흐름으로 간다. 반대 흐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어려운 용어로 이제 부동산 쪽에서 예전에 이제 확장하는 시대는 시가와 애정용지라고 용어를 애정용이라고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수축하는 시대는 애정이라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용지에 용지. 애정이 필요가 없어요. 애정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뭐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건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애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냥 용지지 애정용지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앞으로 5차 계획 속에서는 그리고 5차 계획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게 아니고 5차 계획은 이미 2년 전부터 지금 시행이 됐어요. 그 20년짜리 계획 중에 이미 2년이 지금 1년이 지나가고 2021년도가 지나가고 지금 2022년도 지금 2년 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데 여기는 이게 1차에서 4차까지 그다음 여기는 앞으로 지금 이미 시작된 5차 5차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걸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이게 1차에서 4차까지는 기초생활권까지 강력권 당연히 하는 것 플러스 162개 기초생활권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좀 있으면 이제 6월 달 가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가면 이제 그 기초원들 뽑잖아요. 기초원들 그죠? 그래서 기초생활권 162개 10개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됐었다는 얘기죠. 광역권도 이렇게 5 플러스 2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초강역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초강역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이제는 이것을 이 지방 도시 같은 게 이렇게 막 162개까지 할 게 아니라 이게 10 플러스 알파로 지방도 여기 보시면 지방도 이렇게 막 곳곳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울 게 아니고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아니고 지방도 이렇게 어떤 센터를 중심으로 자꾸 묶자는 얘기예요. 센터를 중심으로. 지방도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지방도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했다면 앞으로 인구가 줄 거니까 인구가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방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도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시골에 가면 뭐 이렇게 빈집이 많고, 뭐 아무튼 뭐, 어? 노인들만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 없고, 젊은 사람들 당연히 없죠. 시골에 가면. 그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일부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부 특정 지역만이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래서 이게 묶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이렇게 개발했다면 이제는 이제 허브 중심 위주로 해야 된다. 중심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있던 도시를 자꾸 살려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도시 재생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주 중에 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이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저희 종목 중에도 이 도시 재생.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선주 이렇게 정책주 할 때 그냥 어떤 테마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큰 계획들을 보면서 그런 대선주 종목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이런 게 이제 큰 방향성을 봐야 그 방향성을 보고서 같은 대선주를 하더라도 같은 정책주를 하더라도 이런 국토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대선 정책주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이 흐름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그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계속 그게 연장선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방향성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렇단 거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설주라든지 저희가 업무에서 막 그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 우량주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막 현대건설 같은 이런 우량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보면 저희는 이제 그런 우량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개별주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개별주들이 다 이게 그런 정책이라는 게 그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오차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차 계획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 관련해서 뭐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언론 통해서 자꾸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그런 것이 오세훈 시장의 갑자기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런 게 다 이게 오차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이제 본인이 하는 그런 정책으로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화 시켜 가는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독단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오차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아니면 뭐 대전시장이든 대구시장이든 다 오차 계획 속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방향에 맞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결국 이 5차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희는 어차피 이제 부동산을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게 그 투자를 하든 아니면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새로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관리를 하든 하려면 이왕이 하려면 이것을 지금 저희는 이제 5차 이 국토종합계획 속에 있으니까 응? 국토종합계획 속에 있으니까 요 계획의 방향성에 맞게 이 방향성에 맞게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 5차 계획 속에 앞으로 이게 20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이쪽의 방향에 맞게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10년에 두 배짜리를 만들려면 이런 방향에 맞게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보시면.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희한테는 이게 중요하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1차에서 4차까지고, 이게 5차죠, 5차. 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 4차까지 하고, 앞으로 5차 이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확장 정책일 때는 국토 전체가 대상이었어요. 국토 전체가. 아까 기초 지역까지도 다 대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개발을 하고, 산업 용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리조트 용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확장하는 시기에는. 그러나 이게 수축을 할 때는, 이제는 같은 도시라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도시라도 같은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수도권으로 아니면 대도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이렇게 작 분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니, 큰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아닌 것은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수도권 쪽으로 묶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도시 같으면, 그래서 뭐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을 놓고 옆에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작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 작은 도시들이 이쪽에 큰 도시 쪽으로 이렇게 묶어진다. 이게 묶여진다. 응?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도권이 이렇게 묶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큰 도시 중심으로 묶어지려면,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교통이라는 거죠. 교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수도권을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묶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묶고, 그렇죠. 대전 같으면 뭐 대전 주변에 있는 뭐 논산이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그 대전 주변에 그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 도시들을 대전 중심으로 묶는다는 얘기죠. 광주 마찬가지고, 대구 마찬가지고. 큰 도시 중심으로 묶으려면 결국은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통에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가장 수아님은 좋은 교통 왔어?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묶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통 시스템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그게 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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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그 서울시 안에 아니면 뭐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이쪽 안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철도가 되는 거고, 이 시내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지하철 개념이 드는 거죠. 지하철.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수도권에 나오는 게 그게 지금 현재 GT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X가 이제 수도권에서 GTX가 이제 GTX가 이렇게 이 GTX 계획이 나오거나 아니면 GTX 교통 시스템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이제 어떤 가치가 부동산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승준아, 5차 계획에 승준아, 의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지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도시 시대에서 이게 이제 단순 도시가 아니라, 여기 도시라는 것은 지방, 이 소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소도시.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인구가 뭐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 그렇죠. 작은 도시 있잖아요. 작은 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작은 도시들. 그러니까 그 작은 소도시 시대에서, 도시에서 수도권 아니면 대도시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센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주변이 있으면 이게 아까 얘기한 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외곽이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여기 사는 인구가 비슷했다면, 여기서 100명이 산다 그러면 여기 외곽에 50명 살고 여기 센터에 50명을 살았었다면, 앞으로는 이게 달라져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외곽에 사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살고 이 센터에 가서 한 90명 정도가 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는. 왜?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조정을 해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국가가 이렇게 조정을 해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된다 앞으로. 왜? 인구가 줄면서 줄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변화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맞춰서 결국 국토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것이 그게 5차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5차 계획이다. 이렇게 세워진 게. 응?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전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니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그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관심,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아파트든 뭐 상가 빌딩이든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생각이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특히 앞으로 한 20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국토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투자가 결국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게 다 뭐에서 나오냐면, 알고 보면 이 국토종합계획에서 시작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중에, 심지어는 이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냥 매물이나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데, 결국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알고서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국토종합계획법이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법이 또 그 내용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공부하시려면 또 몇 개월 걸쳐서 하셔야 돼요. 몇 개월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국토종합계획이 뭔지를 아시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4차까지 끝났고 지금 5차가 지금 이제 시작된 지가 지금 1, 2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이왕이면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됐던, 본인들이 했던 부동산 투자가 됐던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치가,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알고 서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것이 저는 많은 차이가 날 거다. 이게 1, 2년 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10년, 20년에 걸쳐서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건데, 그런 흐름이 결국은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국가가 요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세워가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맞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전부 다. 아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제가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고, 오세훈 시장만 그러겠어요. 부산시장도 그렇고 여기 대전시장도 그렇고 대구시장도 그렇고 다 이 5차 계획, 이 국토종합계획 그 상위 개념을 거기다 놓고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그쪽 시장이나 어떤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다 세워가는 거니까, 결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도 다 그 영향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토종합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지나간 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있는 이제 5차 종합계획이
뭔가 그 5차 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인구가 준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결국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도. 좋아도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그렇게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이게 이제 특징만 이렇게 알고 계셔도 본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의 흐름을 앞으로 이렇게 미래 흐름을 보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 최소한도 이런 방향을 잡고 하시는 게 그래도 관리가 됐든 투자가 됐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나중에 10년, 20년에 갔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데서는 이 자료 막 이런 걸 보여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온라인 중강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 중현주는 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이런 설명 안 했던 거죠. 제가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